공부에 있어서는 고령의 나이도 항상 성숙이다. 고대 그리스 극작가 아이스킬로스의 말입니다. 강봉수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입니다. 법복을 벗으면서 강 변호사는 이제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룰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원래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선친의 권유를 외면하지 못해 법대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토플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학부 수준의 물리학 공부를,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대학의 물리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합격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나이는 66이었습니다. 타이완의 자오무허 할아버지는 자원봉사를 하던 병원에서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령을 염려한 배려였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할아버지는 여유 시간을 활용해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이 3년, 서예에 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98살이었습니다.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진정으로 무언가에 몰입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몰입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식욕이나 색욕 따위의 저차원적인 욕구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빈둥빈둥 놀며 소일하면 사람의 인격이 형편없어지는 이유입니다. 평생 진지하게 몰입하기에 공부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요? 공부는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할 것이 무한하며 한 후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진지하게 집중하면 좋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365 공부 비타민, 당신의 삶을 어디에 몰입할 것인가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제가 지금 팟캐스트를 10월 28일에 시작했으니 지금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종합순위 40위, 그리고 공부 도서 분야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하트를 눌러주시고 URL 공유를 지인분들에게 널리 나누어 주신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야죠. 제가 늘 제 책에 사인해서 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읽고 꾸준히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틈틈이 제가 부지런히 읽고 꾸준히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요즘 질문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셨어요. 제 블로그에도 주시고 여기 지금 팟빵 미스터 게시판에도 계속 질문들을 주시고 하는데 가능한 한 주신 모든 질문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그 자리에서 속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혹은 아예 방송 하나로 길게 녹음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일하고 남는 시간에 틈틈이 방송을 하는 까닭에 언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예고 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어온 모든 질문들은 다 한 군데에 모아서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할 수 있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폰사따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한 컨텐츠의 방송이네요. 또 진행자님의 목소리가 차분하여 편안하게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행자님은 어떤 분야를 공부하는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처음에 1회 메인 예고편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원래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다니는 동안 법에 그렇게 흥미는 없었어요. 학점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졸업은 무사히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는 대신 학교 다닐 때는 중앙도서관에서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마음 편하지는 않았네요. 고시생으로 살았으니까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마음은 불편하게 중앙도서관에서 이것저것 읽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쉬워요. 마음 편히 읽고 싶은 책이나 실컷 읽을 걸. 사람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저기 경남 밀양에 가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특강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0살 이후로 지금까지 가져온 신분 또는 직업을 쭉 나열해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19살, 20살일 때 앞으로 15년간 제가 이런 직업을 갖고 살게 되리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소원했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2가지 인생의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고 살리라고 계획을 하던 간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둘째, 혹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닐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읽은 책들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저는 그때 중앙도서관에서 주로 심리학, 종교학, 경제, 경영책, 문학책 잡다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따로 적을 둔 적은 없고 그냥 독서를 했어요. 책을 읽는 것이 공부입니다. 저한테는 작은 소원은 아니네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비추어 봐서 큰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 개인의 커다란 서재를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요, 그 조지 루카스 있잖아요. 스타워즈의 감독이요. 조지 루카스 서재, 도서관 이런 거 치시면은 사진이 하나 떠요. 천장이 엄청나게 높은 건물인데 사방이 책으로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책들이 전부 플라톤이니 논어니 하는 고전들이라고 해요. 저도 그런 개인 서재를 나중에 언젠가는 꼭 갖고 싶은 큼지막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 조그만 방에는요, 책들이 꽉꽉 차 있어요. 한쪽 면에는 창문이 있고 한쪽 면에는 문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면 가능한 공간은 전부 책입니다. 책을 쌓아둘 데가 없어서 책꽂이 위에도 책을 천장에 닿을 때까지 꽉꽉 채워 올렸습니다. 어디서 듣자 하니 일본처럼 다다미 집에서는 이렇게 책을 쌓아 올리면 바닥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집은 아니겠죠? 여기 있는 책들 중에서 단일 작가로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제일 많아요. 한 60권 넘게 있습니다. 제가 하루키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재즈 에세이나 여행기 등등 제가 잘 모르는 분야 약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나라에 나온 책은 거의 다 있고요. 다른 분야로는 주로 경제 경영서, 신화와 종교에 대한 책,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책도 몇십 권은 있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주경야독하는 사람입니다. 낮에는 회사에 나가서 밭을 갈죠.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닉네임 자탕감자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트 이모티콘. 요즘 공부도 잘 안되고 정신력도 체력도 약해져서 스트레스였는데 우연히 팟빵에서 방송을 듣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진행자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인지 친구들이랑 연락하거나 놀다 보면 시간이 훅 가버려서 고민입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노는 건 너무 좋고 또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공부해야 하는 시간을 논다고 허비한 것 같아서 때로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공부와 인간관계 이 2가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탕감자탕님. 이분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시는 묘미가 있으시네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자탕감자탕님. 저도 나중에 재우 한재우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예, 자탕감자탕님.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놀고는 싶고 하지만 놀 때는 공부하는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닐까 해서 걱정도 되고 그러신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선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한다.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면서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걱정하는 거는요, 놀아야 될 시간에 그냥 노는 사람보다 하수, 아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놀기라도 하면은 마음이라도 개운하잖아요. 이건 마치 아침에 일어나야지 하면서 계속 울리는 알람을 끄면서 누운 채로 괴로워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아침에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 소리 울릴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학교 가기 직전 8시 반까지 더 누워있죠. 괴로움을 속속들이 맛보면서요. 차라리 1시간 더 완전히 개운하게 자는 사람보다 하수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하는 행동과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 어긋나면은요, 우리의 인격이 무뎌져요. 개운하고 시원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뭔가 찝찝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나는 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일본의 스님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쓴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어떤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뒤틀린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든다. 동료가 같이 식사하자고 할 때 순간적으로 뇌 속에서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라는 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다시 말해 따돌림 당하거나 미움을 받게 될까 두렵다는 번뇌 에너지 때문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예 좋아요 라고 말한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혼자 조용히 쌀국수라도 먹고 싶은데 오늘도 이 사람과 같이 먹어야 되니 짜증이 밀려오네 라며 분노의 번뇌 에너지를 불태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서는 싫어 죽겠다는 분노의 번뇌와 겉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서 상대방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욕망의 번뇌가 각각 상반된 형태로 얽힌다. 마음의 정보 처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이런 사사로운 일들이 몇 번씩 연거푸 쌓이게 되면 마음은 체계적인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해 직관적인 판단력이 떨어지고 정확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기억력도 쇠퇴해져서 결단력이 부족하고 둔한 인격이 형성되고 만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놀러가자 하면은 그래 이러면서 마지못해 따라오는 친구들. 시원하게 앞장서서 가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칼에 끊고 미안 나는 할 게 있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 저 친구 우유부단한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우유부단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어느 분야가 되었든지 성취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놀 때는 시원하게 놀고 공부할 때는 확실히 공부하고, 놀러 가자고 할 때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미안한데 나는 오늘 할 일이 있어 다음에 보자 라고 단칼에 끊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채도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명쾌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이런 간단한 양자택일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동료가 중국집에 가자고 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고 치자. 중국집을 향해 걷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중국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을 때, 메뉴를 고를 때도 끊임없이 정말 싫다, 이 사람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었는데 라거나, 이 사람의 얼굴만 봐도 속이 울렁거리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니 마음이 가시밭 같네 라는 등 마음이 뇌 속에서 계속 불평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뇌 속의 속삭임 만큼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도 없는데 말이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한번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부정적인 뇌 속으로 도망가지 말고 사태를 끝까지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컨대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기로 했으면은 그냥 그것을 할 뿐입니다. 나이키 광고에 나오죠. Just do it. 지금 선생님께서 놀기로 결정하셨다면 노르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미리 결정하기 전에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오늘 모임은 왠지 밤 10시까지 계속 놀아야 될 것 같다. 나 혼자 빠져서 혼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셨으면요, 그 시간까지 확실하게 놓으십시오. 그리고 해야 될 과제가 있어서 오늘은 왠지 놀고 나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놀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안, 나는 오늘 할 일이 있어서 같이 못 놀 것 같아. 그리고 공부할 때는 지금쯤 친구들은 신나게 놀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언 첫 번째, 놀 때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부와 인간관계에 둘 다 지극히 중요합니다. 어느 것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할 수 있는 한 공부하고요,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꼭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 공자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길을 가는 사람 3명 있으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배울 것이 있고 또 듣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공부만 하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인간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시간도 인생에서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최대한 공부하고 최대한 노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관리라는 말씀을 써주셨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쓰신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관계를 관리한다는 생각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인간관계 관리의 기술에 대한 책들도 많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인맥은 넓을수록 좋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쓰는 매니지먼트, 관리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관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게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그 무언가 장래에 있을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할 수 있는 한 진솔하게 최선을 다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생각이 사실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딜리버링 해피니스의 저자, 미국 온라인 쇼핑몰 제포스닷컴을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10년 만에 1조 2천억 원 매출을 하는 기업으로 만든 CEO 토니 셰이입니다. 토니 셰이는 비즈니스를 위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인간관계가 실제로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모임들을 정말 싫어한다. 이런 모임의 목적은 예외 없이 여기저기 걸어다니며 명함 교환할 사람들을 찾거나 일 관계로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는 데 있는 듯하다. 나는 이런 류의 모임을 피하려고 한다. 명함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대신 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고 상대를 알아가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지는 상관이 없다. 그들이 비즈니스 세계에 속해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어떤 사람에게도 흥미로운 면이 존재하는데 다만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사리사욕을 품지 않고 우정을 맺고 싶은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당신의 사업이나 개인 생활에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 참으로 재미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과 일의 영역 밖에서 친해지게 되는 경우 2, 3년이 지나면 관계에 혜택이 발생한다. 또한 당신이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혜택은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다. 전형적인 비즈니스 개념의 네트워킹을 멈추고 숨겨둔 목적 없이 순수한 우정 그 자체로 깊이 맺어진 친구를 늘려야 한다. 다양한 친구를 가질수록 세월이 지나면서 그 우정이 사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혜택을 가져다 준다. 어떠한 혜택이 당신에게 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신의 우정이 진실하다면 2, 3년 후 당신에게는 우정의 혜택이 마법처럼 찾아올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요컨대 인간관계에서 관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최대한의 우정을 쌓아가면 그 우정이 나중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고 친구는 만나야 하고 결국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드리는 조언은 시간 배분에 있어서 나름의 우선순위는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우선순위는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은 똑같이 사법시험을 봐서 법을 공부한다고 해도 어떤 친구는 판사 쪽으로 가서 혹은 법학 연구직으로 가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나는 개업을 해서 변호사로 성공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연구 쪽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잡는 사람은 아무래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법학을 공부해서 법조인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교수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판사라든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커리어를 쌓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개업을 해서 변호사로 성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자신이 원하는 길에 따라서 강점을 두어 단련해야 하는 분야가 좀 다른 거죠. 연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고요. 또 변호사 같은 분들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영업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건을 수임해와야 변호사 사무실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시간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를 살피고 보다 많은 시간을 숫자와 글자와 씨름하는 기획이든 회계든 그런 업무가 있을 수 있고요. 마케팅이나 영업 같은 쪽은 실제 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거칠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볼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거는 있는 것 같고요.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와 친구를, 즉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겁니다. 예전에 제 지인 한 명이 덕이 높은 스님을 한 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냅다 엎드려 삼배를 한 뒤에 스님,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담배를 끊고 싶으면은 담배를 끊을 도반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도반이라는 거는 길을 같이 걷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담배는 그냥 뚝 혼자 끊으면 되는데 왜 담배 끊기 위해서 친구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도반이 있으면은 길을 가기가 쉬워집니다. 담배든 공부든 다이어트든.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거고 함께 다이어트할 동지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공부도 하고 싶고 친구도 사귀고 싶고 두 가지의 고민이시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같이 노는 그 친구분들과 공부를 같이 하는 겁니다. 먼저 주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자, 우리 같이 스터디하자. 예를 들면 주말이면은 모여서 우리 몇 시간씩 도서관에서 자리를 지켜보자.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면은 시너지가 나서 공부도 잘 되고 우정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들과 점심 먹을 때 밥 같이 먹으면서 각자 다 옆에 책을 펴놨고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
편도 1시간,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으로 2시간 걸리는 거리에 살았거든요.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다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등하교 시간 버스 안에서 책을 봤어요. 저도 그랬고 제 친한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면 재미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 친구들과 연락합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여기 지금 팟캐스트 방송을 듣는다고 댓글을 날리기도 했어요. 만약 선생님께서 공부와 친구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으시다면 바로 그 친구분들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공부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사실 한 회당 20분이 안 되는, 그래서 듣기에 부담이 없는 짤막짤막한 방송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녹음하다 보면은 역시 이런저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져서 이야기가 길어져요.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 꾸준히 공부가 되지 않아서 공부 의욕이 났다가 안 났다가, 공부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해서 고민이시라면 인터넷에서 365 공부 비타민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